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갈 때 예를 들어 계란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기준이 명확한데요. 이 계란이 만약에 싸게 나오면 사는 거고 비싸면 안 사게 되는 거죠. 다른 야채와 음식도 마찬가지로 즉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가격 등을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물론 안 따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많죠. 그런데 부동산은 어떨까요? 인생에서 큰 돈이 오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부동산에 매매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동성인데 예를 들어 하락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이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는 매수해야 하는 시점일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는 부동산 매매 의사결정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지방시장 초점에 맞춰 현재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변동성은 어떻게 지금 있는지 이야기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방시장에 매매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고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어느 정도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약 한 달 전에 정부가 대출 규제와 동시에 찍어준 매수 지역이라고 이런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어서 지표를 말씀드릴 건데 지표를 보실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지표는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한 부분인데 전월세가 상승하고 매매가가 움직이지 않은 지역을 포인트를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유심히 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선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이 기준선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먼저 충청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저는 계룡시랑 아산시, 천안 동남구, 그다음에 천안 서북구 이렇게 4개 지역을 뽑았습니다. 4개 지역을 뽑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계룡시 같은 경우는 월세가가 22년 7월 즉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시점 기준으로 약 13% 정도 상승을 했고 전세가마저도 현재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월세가랑 전세가가 상승이 나오고 매매가는 주춤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계룡시인데요. 그래서 계룡시를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어서 아산시인데 마찬가지로 월세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도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매매가보다 더 반등세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천안 동남구입니다. 동남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월세가가 약 13% 정도 상승을 나왔고 빠진 적 없습니다.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현재 매매가보다 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전월세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어서 천안 서북구입니다. 전월세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매매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개 지역을 꼽았고 충청남도에서는 이 4개 지역을 좀 유심히 지켜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천안과 아산시는 입주 물량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아실 사이트에 가셔서 충청 덤네 클릭하고 입주 물량을 월별로 체크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매가보다 전월세가입니다. 즉 전월세가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그 변동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4개 지역이 가장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요. 물론 이 천안이랑 아산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에 따라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충청북도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제가 두 지역을 뽑았는데 청주 청원구랑 청주 흥덕구를 뽑았습니다. 해당 지역 두 지역은 월세가 약 11%, 1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 보시면 여기 청주 청원구 같은 경우는 월세가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도 이렇게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뒤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월별로도 전세가가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매매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전월세만큼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해당 청원구도 보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흥덕구는 청원구만큼은 아니지만 월세가 상승이 지금 가파르고 있고 전세가도 상승이 어느 정도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뽑은 지역 중 한 곳이고요. 전월세에 비해서는 지금 매매가가 잠깐 주춤한 상태입니다. 즉 흥덕구는 청주의 일대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지역들도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을 뽑았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대덕구랑 유성구를 뽑았습니다. 대덕구는 월세가가 약 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유성구는 약 14% 정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아직 입주 물량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에 따라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전세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해당 지역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의 대장인 유성구 지역. 유성구는 전세가가 지금 상승이 이렇게 높은 반면 그만큼 매매가는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전월세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여기가 안 움직인다?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지금 보니까 중구도 그렇네요. 어쨌든 해당 지역들을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신축, 준신축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지역 평균이기 때문에 꼭 고려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전도 입주 물량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동별로 제가 뽑았습니다. 다정동, 도담동, 보람동, 그리고 세lum동, 그리고 소담동 이 5개 지역인데 먼저 다정동을 보면 전월세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요. 다음 도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월세가 매매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뽑았고 다음 이어서 세lum동 같은 경우도 매매는 빠지고 있지만 전월세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담동 같은 경우도 월별 전세가가 높게 나오고 있고 월세가도 약 1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분 지역 한 곳인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다 보이실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 전 월세가 상승이 나오면 지역에 따라서 매매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잡아서 어느 지역이 전월세 시장이 올라가면 그만큼 갭이 좁혀집니다. 그 갭만큼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실거주 잘하면 지금 매매가가 이렇게 주춤하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준을 따라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울경,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저는 5개 지역을 뽑았는데 강서구, 남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이렇게 뽑았는데 월세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수영구, 사상구 쪽에서 각 12%에서 1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강서구를 보면 강서구가 이렇게 월세가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전세가도 매매가보다 회복세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빠지고 있는 지역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군 단위도 제외를 했고 다음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살짝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고 월세가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선정을 했고요. 다음 사상구 같은 경우도 월세가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다만 전월세가 같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살짝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수영구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많이 빠졌지만 전월세가 지금 회복 추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연제구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내려오고 전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울산입니다. 울산은 지방시장에서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울주군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가장 좋게 나오고 있고 임대료가 14%, 11%, 중구는 무려 22%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전월세가 모두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신 데이터를 봤을 때 울산이 상승거래 비율이 57%로 나오고 있고 북구가 69%, 울주군이 60%, 나머지 지역도 50%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지금 신축 위주로만 제가 뽑은 데이터인데 이 파란색이 신축입니다. 신축은 이미 이렇게 상승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이미 신축은 갔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준신축을 봐야 됩니다. 신축을 먼저 보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신축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나온 준신축 위주로 보셔서 입지 괜찮은 곳으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제시, 진주시, 창원, 마산 회원구, 그 다음에 창원 의창구, 통영시 이렇게 뽑았습니다. 가장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진주시입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월세가가 이렇게 상승이 높게 나왔고 전세가, 매매가랑 같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 회원구 전세가 그만큼 높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월세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 다음 마산 회원구보다는 의창구가 좀 더 좋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제가 김천시 예천군을 뽑았는데 두 개 지역이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가장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 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도 월세는 높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전세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모두 이렇게 임대차가 빠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다 하락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월세 시장이 좋지는 않게 나오고 있고 갭 투자하기에는 좀 많이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수성구를 뽑았습니다. 수성구는 월별로 보시면 전세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대구는 이제 막바지라고 이야기 드렸고 또한 지표상 하락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매 같은 경우는 신축 위주로 이미 움직였습니다. 제발 진짜 뭐 대구 폭락한다, 끝났다 소리하는 유튜브의 선동에 당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팩트는 이렇기 때문인데요. 남구 제외하고는 신축은 이미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수성구는 이미 거의 반등을 나왔고 중구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괜찮은 신축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아직 반등이 안 나온 신축을 선점하거나 그것도 입지를 잘 봐야 되고요. 또는 입지가 좋은 준신축을 사는 겁니다. 저라면 수성구의 2010년대 중공대 아파트를 볼 겁니다. 지금 이미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의 2010년대 중공대 아파트를 권해드리고요. 다음 전라도랑 그 다음에 광주 지역 보겠습니다. 전라남도부터 먼저 보면 좋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 보시면 모든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매수나 투자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를 보면 해당 지역은 군산시, 김제시, 전주 덕진구, 전주 원산구, 정읍시 이렇게 뽑았습니다. 모두 월세가 15%, 20% 이렇게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군산시는 보시면 임대차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다음 김제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매매는 빠지지 않았지만 전월세가 상승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는 월세는 높게 나오고 있지만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 지역은 가장 분위기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산구, 남구, 동구구입니다.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는 광주시가 가격 회복세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전월세는 상승이 나오지만 매매가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지켜봐야 되고요. 신축은 아마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현재 속초시, 원주시 이 두 지역에서 임대료가 7%, 13%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 두 지역만 좋습니다. 특히 원주시가 매매가는 떨어지지만 전월세가 높기 때문에 저는 원주시를 더 보셔야 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제주도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전월세 시장이 밀어 올리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언급을 안 한 지역은 안 봐도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락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월세가 이렇게 상승하는 지역은 대출 규제가 풀리면 매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언급한 지역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언제 해야 될지는 실거주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괜찮은데 투자도 입지에 대한 부분 고려하고 공급에 대한 부분만 잘 보셔서 체크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데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업데이트 정보들을 좀 더 빠르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